10%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덴마크는 여러분들 82%가 사용 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없기 때문에 강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물은요. 인공 호수를 제외하고는 다 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에 떠 계신 거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 하늘이 굉장히 높고 구름도 너무 멋있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날 별로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올해 한 달에 비가 여러분들 뭐 주룩주룩 계속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한 달에 비 오는 날이 한 6, 7일 되지 않을까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일부터 가까이에 우산을 두셔야지 차에다가 우산 두셔가지고 짐 찾는다, 우산 찾는다 이러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 차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차로 계속 다니실 거니까 우산을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예. 자, 6.25 때 병원선을 보내준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어서 72세까지 입양자가 북유럽에 3만 명, 덴마크에는 8,800명의 입양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고마운 나라 사람들이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쟁 때 이 의사들이 한국에 가서 스칸디나비아의 유틸란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드시게 되는 바이킹의 뷔페도 여러분들 최초의 우리나라 뷔페죠.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나온 뷔페.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배에서도 드시는 바이킹의 뷔페도 드시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아주 깊어요. 여러분들 뭐 병원 의학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소 최첨단의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하고 관계가 이렇게 멀리 지구 반바퀴 돌아야 오시는 먼 나라지만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덴마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가는데 저 앞에 보시는 데가 여러분들 신생도시, 그 자연, 여기는 여러분들 기본이 원래 여러분들 비싼 나라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비싼 거 아시고 오셨겠지만 이 스칸디나비아 여행은 싼 여행이 아니에요. 싸구려 여행이 정말 격 있고 비싼 여행이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들 덕분에 김치라도 좀 먹으려고 단단히 지금 벼르고 왔어요. 그룹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한식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소주 팔아요. 여러분은 절대 못 가지고 가십니다. 소주 가지고 들어가시면 2,000유로에 벌고 담배 피면 여러분들 다음 연결표 못 태워주는 거 아시죠? 안 태워줘요.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면 그분은 다음 연결표를 못 가게 해요. 금지를 시켜놨어요. 지금 차가 쓸 수가 없어서 아까 저기 지나갔는데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게 이 사람들이 불법 같은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법을 하거나 이러면 이 나라 되게 재밌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독교 정신이 투철하냐면요. 자기 차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긁고 가면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찰에다가 다 전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거나 그러면은 차량 이런 것들이 다 멈춰서 다 도와주고 그래요. 차 불러주고 사람들이 그런 게 굉장히 국민정신 투철해요.
여러분들 여기가 꽃이 한 달 조금 넘게 늦어요. 예, 꽃들이. 그럼 여러분들 뭐 한국은 뭐 장마철인가요? 지금 더운가요? 예, 예, 장마철. 오, 되게 잘 떠나오셨네요, 그쵸? 예. 근데 여기도 뭐 장마철은 아닌데 맥주 있잖아요. 그 마산에 보면은 조선 맥주가 칼스버그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있는데, 덴마크 맥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칼스버그, 여기 오셔서는 칼스버그는 우리나라하고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칼스버그 드시는 것보다 다른 맥주 드시는 게 그 경험상 좋아요. 예. 여기까지 오셔서 칼스버그 드실 필요는 없어요. 비싼 나라고, 물가가 노르웨이가 세계 1, 2위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덴마크가 4위고, 이래서 비싼 나라고 공짜가 없는 나라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짜도 없고, 예, 하다못해 식당에서 드시는 물, 우리가 아침 말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드시는 물조차도 공짜가 아닙니다. 여기 공짜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물값도 다 지불해야 되고 그러는 곳이 여러분들 이곳이어서, 예,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서비스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GNP가 5만 불을 넘는데, 사람이 인간 존엄을 최고로 치는 기독교에서 사람값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예, 싼 게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치안이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란간에 아프셔서 심장마비 일어나셔도 병원 부르면 여러분들 공짜입니다. 예, 그렇다고 조금 아프신 거 부르시면 돈 내셔야 됩니다. 예, 에머전시에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앰뷸런스도 빨리 오지만 병원에 가서 뭐 닷새를 치러야든 열흘을 치러야 하든 여러분들 병원비 일체 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직단이 들어와 있어요. 동부 유럽에서 얼마나 돈을 잘 훔치느냐 하면 제 것도 훔쳐가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들어와서요, 여기서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여기 쇼핑의 나라도 아니에요. 쇼핑센터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호객행위 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물건을 사라고 손님한테 얘기해주는 나라도 아니고요. 산다고 해도 계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나라예요. 팔려고 애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막 중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동부 유럽에 조직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다른 거는 우리나라 분들 돈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거 알아요. 카드는 여러분들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선 못 써요. 잘못 쓰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요. 여기는, 예, 그렇게 안전한 나라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지만 여권만큼은 여러분의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왜? 꼭 한두 번씩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여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그룹에서 열애돼서 여러분이 비행기표 사가지고 다시 나가셔야 돼요. 예.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잃어버려서 여권을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게, 그 다음 코스로 갈 수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려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는 비행기 편이 없는 데를 가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아침 식사 때 가방 갖고 내려와가지고 밥 먹다가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가방도 여러분들 앞으로 매셔야 되고, 어떤 가방도 옆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걸치고 있는 것도 훔쳐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점을 주의사항으로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훔치는 동부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일본에서 왔는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유럽 사람 구분하시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예, 사진 같은 거 찍으시면은. 예.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죠? 그 뭐야, 예, 우리나라의 뭐 어린아이들 넘어질 때 바르는 후시딘 약부터 시작해서 덴마크 간염, 박신제, 뭐 세계 인슐린을 67%를 다 덴마크가 담당하고 뭐 어마어마해요. 이쪽에. 근데 제가 29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우리나라 의사분들도 많이 와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학회반밖에 안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 수술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업체만 460가지예요. 예, 460가지나 서로 주고받고 있고 이래서 예, 뭐 조금 그 살면서 느끼는 건데 뭐 좋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예. 입양을 해와도 그 핸디캡도 입양, 내상마비니 이런 애들 데려다가 입양에다가 엄청 잘 기르잖아요. 제가 2주 전에는요 여기 덴마크의 입양자인데 지금 48살인 여자 집에 이제 몇몇이 초대받아서 갔어요. 근데 엄청 부자예요. 왜냐하면은 그 양부모가 그 재산을 남겨주고 갔는데 이 딸 하나 입양했는데 그 양부모가 맨날 하는 말이 그 딸 이쁘다고 이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기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았다고 그래도 나라잖아요. 근데 왜 평소에 장이 안 좋거나 그래서 우유 같은 거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은 자제하셔야 돼요. 여기가 유제품이 맛있다고 장이 안 맞으시는 분이 막 와서 드시면 100% 설사하세요. 화장실 가세요. 그래서 여기 유제품을 평소에 드시는 분들은 꼭 드세요. 여기 뭐 치즈 빵도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빵도 뭐 조그맣게 검은색 같은 거 뿌려져 있고 뭐 볼이나 이런 거 있는 거 드세요. 여기 흰빵은 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백설탕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흰빵은 잘 없으니까 좀 색깔도 누리끼리한 색깔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빵이 또 엄청 맛있어요. 예, 버터도 맛있고. 예. 제가 옛날에 왜 학교 다니느냐고 여러분들 이제 애를 깨워가지고 유치원에 보내면 저희 아들이 기저귀 쳤는데 한다는 얘기가 엄마 나쁜 엄마 맨날 밤에 데려다주고 밤에 데려오죠 이래요. 울면서. 이게 애들이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꾸무리해져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데 2시 반 되면 어둡거든요. 그때 학교 끝나고 데리러 가면은요 걔가 맨날 오면서도 울고 가면서도 울고 그 말을 1000번도 더 했어요. 나쁜 엄마라고. 맨날 밤에 데려다주고 밤에 데려오죠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엔 지가 가사도 붙여갖고 노래도 하더라고요. 나쁜 엄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웃지 못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하면 자기 기억이 없대요. 그런 얘기 한 것 같지 않대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 겨울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누마치스 환자가 41.2.7%.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오메가3 있잖아요. 그게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쇼핑을 하셔도 뭘 알고 하셔야 돼요. 오메가3는 여러분들 물개 오메가3는 다 노르웨이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와서 뭐 오메가3 사겠다 뭐 사겠다 막 이러시는데 여기서 살 거는 여기서 사시지만 예, 노르웨이 가셔서 살 거를 굳이 여기서 사실 필요는 없어요. 노르웨이 가시면 그 물개 여기 오메가3나 거기 오메가3나 같아요. 근데 값이 틀려요. 왜냐면 여기 오면은 아무래도 같은 노르웨이 거라도 5유로 10유로라도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는 노르웨이 가서 사셔야지. 조금 값도 좋고 진짜 좋아요. 그 저기 물개 오메가3, 6, 9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는 노르웨이 가서 사시고 배에서 사실 수 있는 거는 제가 배에서 사시라고 얘기해 드려요. 뭐 판도라니 뭐 레고니 노엘 코펜하겐 도자기니 뭐 배에서는 여러분들 면세점이니까 거기 가서 사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스칸디나비안 쇼핑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쇼핑 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이 뭐 쇼핑, 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서 어디서 오라고 웰컴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웃기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들어가가지고 휘저어 놓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물건 많이 사는데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신을 쏙 빼놓고 가니까. 예. 1억 8천짜리 시계를 몇 개씩 사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저기 중국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가능한가? 근데 저희 덴마크 뉴스에 나고 저희 신문에 났는데요. 1억 8천짜리 시계를 현금으로 갖고 와서 뭐 7명이 8명이 산대요. 그게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여러분들. 가면 싹쓸이 한다면서요. 예. 여기도 싹쓸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 사러 들어가면 없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막 중국 사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막 코염장 키텐, 블루베리 여기 유명한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왜, 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의사들이 그러는데 간 세척하는 거. 뭐, 우르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남자들 소변 잘 나오게 하는 거, 전립선. 이런 거는요, 중국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없대요.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드셔서 쭉 그 오슬로 들어가는 길을 피오르드를 즐기시면서 식사하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분들은 즐긴다기보다 가서 식사 시간에 밥 먹고 빨리 방에 가서 짐 찾아가지고 그 문 앞에 와서 기다려요. 맨날 기다려봐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차가 나가요. 여러분들도 나가고 다 해서 기다리시기만 해요. 그러니까 9시 45분에 도착이니까 30분쯤 쭉 하고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여러분들 버스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이드도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나온다고 일찍 출발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로 예. 아이 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노르웨이에 계시는 4일간의 일정 동안에는요, 저보다 더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노르웨이 역에서 최고의 가이드라 불리는 우리 김경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노르웨이 장거리 투어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는 먼저 이제 비겔란 공원과 시청사 이 두 가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요, 6년 전에 여기 유학으로 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노르웨이에 대해서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간다고 하면요, 네덜란드? 뉴질랜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이제 비정상회담의 그 니콜라이 청년이 많이 나오면서요, 노르웨이에 대한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4년 이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노르웨이 1인당 개인 국민소득이요 92,000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쯤 되나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요, 조사하는 기관과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요 23,000달러, 좀 많이 잡으면 27,000, 28,0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이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여기 노르웨이가 약 3배에서 4배 정도로 높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선생님들 아니 이 노르웨이는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이렇게 부자냐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르웨이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노르웨이 인구가요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인구가요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조그마한 수의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파일을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명이랑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이 바로 노르웨이, 우리 선생님도 아니 이 나라는 미국처럼 뭐 애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요타가 있는 일본처럼 그 튼튼한 기업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노르웨이 경제를 지지하는 튼튼한 산업군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선생님들 산유국 하면 어디 많이 떠오르세요? 중동
중동, 그렇죠.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즘 이란이 많이 뜨고 있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노르웨이도요. 이 노르웨이도 산유국입니다. 이 노르웨이도 세계에서 이제 석유를 많이 수출하면 네 번째, 근데 좀 적게 수출하면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산유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노르웨이 전체 경제에서 약 2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노르웨이도 이제 산유국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바로 노르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이킹들의 후손이죠. Yeah, you can. 노르웨이에서 중요한 산업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노르웨이 조선소는 없고요. 이 노르웨이 선박회사들이 대부분 배를 설계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뭐 신문이나 뉴스 보면 해양 플랜트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해양 플랜트 초보과 같이 선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르웨이 여기 선박회사들이요, 그 이제 해양 플랜트나 그런 고부가 같이 선박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회사들이요, 만들면요, 이제 설계를 해서 뚝딱뚝딱 만들면 우리나라의 대우조선 해양이나 그다음 상전중공업, 그다음에 일본 중국 회사들이요, 자신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수주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르웨이 회사들이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어느 사람을 뽑을지, 이제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한 다음에요, 우리나라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선택이 되면 그 대우조선 해양이 우리나라의 거제도에서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열심히 이제 플랜트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 노르웨이 선박 회사에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 버스 양옆으로 보시면요, 이제 오른편으로 보시면, 오른편 차창 보시면 노란 색깔 건물 보이실 텐데요. 이 건물이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노르웨이 국회의사당 산업은요, 바로 우리 특히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바로 수산업인데요. 노르웨이 뭘로 유명합니까? 요즘 한국에서 연어, 고등어로 많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유럽에서는요, 노르웨이산 대구 또한 굉장히 일품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도 노르웨이 경제에서 이제 중요한 산업군인데요. 그래서 석유, 조선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수산업을 통해서요,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돈을요, 500만 명이라는 적은 수의 국민들과 나누다 보니까요, 이 노르웨이 이제 1인당 개인 국민소득이 92,000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슬로와 이제 피오르드 있는 조그만한 시골들도, 노르웨이 시골들도 구경을 하실 텐데요. 오늘 4일 동안 이제 여행하실 테니까 제가 간단한 노르웨이 인사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3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선생님들 영어로 우리 외국인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하이 혹은 헬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노르웨이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노르웨이 사람 만나면요, 두 글자로 인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요, 영어랑 똑같이 하이 하시면 됩니다. 하이 하시고요, 우리 여성분들 조금 귀여워 보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하이 이렇게 2번 하시면 되세요. 하이 이렇게 2번 하시거나 아니면 하이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실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로는요,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노르웨이어는요, 간단합니다. 한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탁입니다. 탁. 우리 물건을 탁자에 탁 내려놓다 하죠. 컨트리 코코 탁재훈의 탁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울 때는 어떡하나요? 우리 영어로는 thank you very much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느 선생님은 탁탁탁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요, 탁탁탁 하시는 게 이거는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투센탁 하시면 됩니다. 투센탁. 이 투센은요, 노르웨이 말로요, 1000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이 탁이 탁탁탁탁탁 1000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마우실 때는 투센탁 하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글자로 탁 하고 살짝 미소만 보여주셔도요, 이 노르웨이 사람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셔서 키 반납하실 때 다른 팀에서 온 이제 한국 분들은 땡큐 이야기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딱 이제 우아하게 키 반납하시면서 탁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요, 노르웨이 사람도 노르웨이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선생님들 뭐 이동 중이나 혹은 카메라로 사진 찍고 하다가 옆 사람 이렇게 툭툭 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요, 우리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sorry 혹은 excuse m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노르웨이어는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글자냐면요, 바로 은실입니다. 은실.
우리 청실, 홍실 할 때 그 실에다가요, 금운동 할 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은실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우리 한 어머님께서 내 이름이 은실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노르웨이에서는요, excuse me 소리가요, 은실 이렇게 약간 끝부분에 살짝 은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은실 이건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르웨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이 하시고 좀 귀여워 보이시면 하이하이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고마울 때 한 글자 탁 하시고, 정말 고마우실 때는 투센터. 마지막 세 번째로 sorry, excuse me는 은실.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네, 기억하셨다니까요. Right and yeah. No, right. There is no road for right. 노르웨이는 영어 사용하지 않나요? 독일어 사용하지 않나요? 덴마크어 사용하지 않나요? 스웨덴어 사용하지 않나요? 이러시는데요. 이 노르웨이가 작은 나라긴 하지만요, 이 나라 말이 있습니다. 마치 노르웨이 사람에게요, 너희 나라 무슨 말 사용하니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너네 중국말 사용하지, 너네 일본말 사용하지, 이것과 물어본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노르웨이어는요, 덴마크어와 스웨덴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선생님들 덴마크에서 지금 오셨는데, 덴마크 사람이랑 노르웨이 사람이랑요, 둘이 앉혀놓고요, 너희 둘 다 절대 말은 하지 말고 글로 써서 이야기해봐 이야기를 하면요, 노르웨이 사람, 덴마크 사람 글로 써서 이야기하면 약 90% 정도는 90에서 95% 정도는 이 전부 다 의사소통이 됩니다. 왜냐면 알파벳도 똑같고요, 단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의 99%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글로서는 이제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 덴마크 사람 그 두 사람 썼던 종이를 칵 뺏으면서요, 너희 둘이 이제 글로 쓰지 말고 말로만 이야기해봐봐 하면요, 노르웨이 사람, 덴마크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버버버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덴마크어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어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드럽고 유연한 발음의 노르웨이어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단어는 같을지라도 발음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어와 스웨덴어는요, 이 관계가 반대입니다. 노르웨이 사람, 스웨덴 사람 앉혀놓고요, 너희들이 글로 써서 이야기해봐 하면요, 이 노르웨이 사람도 그렇고 스웨덴 사람도 그렇고 한 80%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어 같은 경우에는요, 노르웨이에서 사용하지 않은 알파벳도 있고 이 단어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으로는 이렇게 맞추지만요, 이 정확히 덴마크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요, 이 종이를 탁 뺏고 너희 두 사람 그냥 말로만 이야기해봐봐 하면요, 의사소통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 쓰는 것은 다르지만 발음하는 것은요, 스웨덴어와 노르웨이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3국어, 이제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굉장히 유사하지만 각각 다르다는 점, 그리고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점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 우리 선생님들 여행하면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 선생님들 노르웨이에서는요, 유로화 사용 못 하십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실 피오르드 이런 데 있는 관광샵 같은 데서는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로화를 받습니다만, 일반 이런 지금 양옆에 창밖으로 보시는 이 상점들 같은 데서는요, 유로화 사용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르웨이는요, 크로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선생님들 나 덴마크 크로네 남은 거 있는데 그럼 크로네니까 여기서 쓰면 되겠네 하시지만요, 아닙니다. 이 스칸디나 3국은요, 이 돈을 이제 말하는 이 화폐 단위는요, 크로네로 같지만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덴마크 크로네 덴마크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 노르웨이 크로네는요, 노르웨이에서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나 노르웨이 돈 없는데 하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재환전 하시는 것보다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신용카드 이용하시고 나중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거나 혹은 사인하셔서 이용하시면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노르웨이 그럼 돈은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 노르웨이 1크로네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40원 정도 합니다. 140원.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 140원 나중에 계산하기 복잡하시니까요, 그냥 1크로네당 150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1크로네당 150원이라 생각하시고 카드 이용하시면요,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카드 명세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1크로네당 140원이시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냥 150원이라 생각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우여곡절 끝에 비겔란 조각공원에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비겔란 조각공원은요, 전 세계에서 오슬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 노르웨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원이요, 전체 넓이가요 13만 평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아이고 그럼 오늘 언제 다 둘러보냐 하실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비겔란 조각공원은요, 이 13만 평이나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육상 경기장 스테디움이랑 그 다음에 수영장, 테니스 코트장 이런 운동시설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13만 평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둘러보실 이 비겔란의 조각풍을 만나볼 수 있는 이 중앙 부분은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겔란이요, 이 공원을 만드는데요, 1923년부터 43년까지 약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요, 200여 개가 넘는 작품들로 꾸며놨는데요. 이 200개가 넘는 작품들, 비겔란이 독특하게도 이름은 하나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설명드릴 작품 이름은요,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작품 이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작품 이름들은 아무것도 없지만요, 이 200여 개의 작품들을 관통한 주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내리시면 어린 아이부터 늙은 노인까지 울고 웃고 떠들고 그 다음 껴안고 머리 뜯고 싸우는 모습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 작품들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서 만나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만의 각자의 이름표를 붙여보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한 2분 뒤면 곧 하차를 하시겠는데요. 잊지 마시고 기존품은 절대 버스에 놔두지 마십시오. 여권 필요 없다 하셔서 놔두고 가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기존품은 절대 버스에 놔두시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다 챙기셔서 하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개긴 했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우산도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원의 정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버스를 탑승하실 곳은요, 이 공원의 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여기 정문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길을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시지만, 저와 함께 다니셔야 되지만 잃어버리시는 분들은요, 버스 내렸던 이곳으로 오시면 안 되시고 이 정면 방향으로 쭉 올라서 반대편에서 버스를 탑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요, 나중에 찍어야지 하시면요, 못 찍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미리미리 제가 사진 찍으라고 드리는 시간에 그때 미리 다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로요,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노벨 평화상 받으셨죠. 그때 2000년 12월 10일 날 여기 오슬로 시청사에 오셔서 받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의미가 깊은 장소고, 또 매해 이제 말이 되면 전 세계 언론의 시선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오슬로 시청사가요, 나중에 보시면 양옆에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양옆에 커다랗게 우뚝 솟은 높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요, 우리 관광객들 일반인들 입장을 못합니다. 왜? 양쪽에 우뚝 솟은 그 건물들은요, 바로 노르웨이 여기 오슬로 공무원 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요,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조그마한 중간에 양옆에 높은 건물 양옆에 높은 건물이 있는 그 조그마한 중간 건물에서 우리 선생님들 거기는 이제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시상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관 저희가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사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비공개적인 이제 행사를 열리거나 할 경우에는요, 이 관광객들 입장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 그 건물이 이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그런 일이 이제 만약 혹시나 이제 맞닥뜨리시면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슬로 시청사는요, 특징이요, 이 곳곳에 오슬로 여기 노르웨이 사람들의 전통 모습을 다 담아놨습니다. 이 시청사가요,
짓기 시작된 것은 1930년입니다. 그러다가 완공이 된 것은 1950년인데요. 2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이 20년이란 세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 노르웨이 오슬로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오슬로란 도시가 처음 형성된 것이 1050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슬로 도시 형성 90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1950년에 개장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여기 오슬로 사람들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인 이유 말고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가 비겔란 설명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죠. 노르웨이가 1964년에 여기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오슬로 시청사라는 멋진 건물, 나중에 보시면 아주 커다란 큰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니까요,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쉬고,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쉬고 하다 보니까요, 20여 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요, 바로 이 노르웨이는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독일 나치군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듯이 이 나라 독일 나치군들의 이제 핍박을 받는 나라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요, 자신의 이 노르웨이 나라의 수도에 있는 오슬로 시청사를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거의 올 스탑을 하고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짓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1950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곳곳에 이 노르웨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슬로 시청사,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외관 딱 보시면요, 이 중간에 커다란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큰 새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분수 위에 딱 새가, 이제 청동새가 앉아 있습니다. 그 새는요, 여기 오슬로 시를 상징하는 백조입니다. 백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긴 할 텐데요. 이 백조 분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서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오슬로시 성인 세인트 할바르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제가 이 세인트 할바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오슬로시 성인 혹은 수호신이라 일컬어지는 이 세인트 할바르는요, 원래라면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요, 이 사람의 아빠는 천년경에 이 오슬로에서 가장 부자인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이재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할바르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요, 웬 빨가벗은 여자가 이 남자한테 와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날 좀 구해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바르라는 사람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왜 옷을 빨가벗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빨가벗은 여자가 말하기는요, 지금 남자 3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나 좀 구해줘, 도와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뒤에 남자 3명이 나타나서요, 이 세인트 할바르에게 하는 말이요, 이 여자는 우리의 노예인데 우리의 가장 값비싼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 도둑년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자를 처벌을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할바르가요, 이 여자를 살펴보는데요, 제가 여자 빨가벗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물건을 숨길 장소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할바르가요, 아, 이 남자들이 무고한 여자를 도둑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속셈을 알아차리고요,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맞서서 싸웁니다. 그런데요, 3대1 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할바르와 이 여자 모두가 이 남자 3명에 죽고 맙니다. 이 할바르는요, 남자 3명한테 각각의 화살 3개씩을 맞고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 살인자 3명이요, 이 막상 할바르를 죽이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재용 같은 사람인데 이재용 죽였으니까 우리 이 살인 사건이 발각되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죽는다 해서요, 이 사람들이 이 할바르 시체 목에 커다란 맷돌을 달아서 호숫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가 가라앉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커다란 맷돌을 달았는데도 이 세인트 할바르의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요. 왜 오슬로 시가 이 세인트 할바르를 수호신, 성인으로 삼았냐면요, 바로 한낱 보잘것없는 여자 노예, 가장 부잣집 농부 아들이 이 한낱 보잘것없는 여자 노예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싸우고 그 목숨을 바친 그 용기를 기리고자 이 오슬로 시에서는 세인트 할바르를요, 수호신, 수호성인으로 삼고 이렇게
이렇게 매번 이 공식 문양입니다. 오슬로시 공식 문양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오슬로 시청사 안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할바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미리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딱 그림 보시면요, 이 세인트 할바르 가이드가 설명하는 그 오슬로 수호신이네, 수호성인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세인트 할바르 한쪽 손에는요 항상 화살을 3개 들고 있습니다. 한쪽 손에 화살 3개.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이 방패처럼 보이는 커다란 맷돌을 들고 있는데요, 방패가 아니라 맷돌입니다. You can go this way. No, straight. Yeah, I'm just... That way, and then I can park. No, This way again, and then I can park. 이 한쪽 손에는 화살 3개를 들고 있고요. 반대편 손에는 이제 맷돌, 이제 방패처럼 보이는 커다란 맷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는요, 이 사람 발밑에는요 항상 여자가, 빨간 벗은 여자가 인어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이제 화살 3개,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밑에, 발밑에 여자 보시면요 바로 오슬로의 수호신 세인트 할바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정 씨는 박사학위를 따러 온 학생이고, 저는 노르웨이에 있는 가이드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김경란이라고 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네. 할머니가 가이드 하니까 조금 겁나시죠? 안 겁나요? 아니에요? 예,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니까. 자, 오늘서부터 3박 4일간 오전서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모든 다른 지역에, 유럽 다른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의 테러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노르웨이가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모자라요. 그리고 가이드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팀 제가 식당에서 다 안내해드리고 바로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오후서부터 여러분들과 3박 4일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선생님 식사하시기 전까지 제가 모시는 거라서요, 전 이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네, 저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 재밌고 더 건강하게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